안녕하세요. 42세 된 이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최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간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해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가 2022년 9월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몇 달 전부터 식욕이 없으시고 체중이 많이 줄어드셨거든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받으신 후 결과를 들으러 간 그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시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73세이신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이제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시청 토목과에서 주무관으로 일하시면서 어머니도 초등학교 교사로 맞벌이를 하시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남형제 둘과 막내딸인 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특히 말수가 적으셨어요. 학교 잘 갔다 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자라. 이런 말씀 외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학에 갈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는 묵묵히 뒷바라지만 해주셨지 제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착한 딸로 말 잘 듣는 딸로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부산에 있는 중견건설회사에서 격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25세에 입사해서 벌써 15년째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어요. 동료들이 제가 왜 이상한지 물어봤지만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가족 일로 고민이 있다고만 했죠. 퇴근 후 남편 태준이와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죠?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저보다는 차분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시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지. 그날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됐어요.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까? 간병인을 고용하면 될까? 어머니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아버지 곁에 있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며칠 후 병원에 아버지 진료를 따라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환자분 연세와 전이 정도를 봤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통증 관리를 잘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실해졌어요.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아버님 간병 때문에? 그럼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던 것 같아?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셨는지, 어머니와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를 키우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무것도 몰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월급이 280만 원인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 살기 어려워져. 준혁이도 고등학생이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희 집 경제 상황을 따져보면 남편 월급 350만 원에 제 월급 280만 원을 합쳐서 630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었거든요.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아들 학원비 50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등등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제 월급이 없어지면 매달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현실적인 걱정보다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내가 퇴직금이 4,500만 원 정도 나와.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저축해둔 것도 1,800만 원 있잖아. 그래도 1년이야, 1년.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우리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보자. 아들 준혁이도 의외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많은 시간 보내세요. 저도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2022년 10월 말에 15년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부장님과 동료들이 모두 말렸어요. 지혜야,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휴직을 써봐, 아니면 재택근무라도 해봐. 과장님, 요즘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그만두시면 어떻게 해요? 모두의 걱정과 만류가 고마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출근일에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그때 받은 꽃다발과 편지들이 아직도 집에 고이 간직되어 있어요. 꼭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다시 함께 일할 기회가 있길 바라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간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셨는데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메스꺼움 때문에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시고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봤는데 어머니도 70세이시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병원 동행을 하고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아파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간병 방법을 찾아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환자분이 입맛이 없으실 때는 죽보다는 미음이 좋아요. 통증이 심하실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드리세요.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평생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몇 주는 그냥 아버지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이런 기본적인 안부만 물었어요. 아버지도 괜찮다 없다 이런 짧은 대답만 하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고 계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서 옆에 앉았어요. 우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검은 양복을 입고 새침하게 서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너희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찍은 거다. 그때 내가 25이었나? 정말 젊으시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버지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너희 어머니가 동네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였거든. 나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연히 동네 행사에서 만났지.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 아버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참 당당하고 똑똑해 보였어. 그때 여자 교사가 많지 않았거든. 정말 멋있어 보였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셨는지,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셨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랑 고백하셨어요? 사랑 고백?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로맨틱하게 하지 않았어. 그냥 중매쟁이 할머니 통해서 선을 보고 몇 번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였지. 그래도 설레셨을 거 아니에요? 설레긴. 그럼 너희 어머니가 예쁘기도 했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됐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후로는 매일 조금씩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희를 키우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맞벌이 하시면서 애들 셋 키우시기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들 키울 때가 정말 힘들었지. 특히 너는 막내라서 더 예뻐했는데 바빠서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게 아쉬웠어. 정말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 셋 중에서 너를 가장 많이 걱정했는데. 딸이라서 더 그랬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병원 카페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두파이랑 아메리카노를 사서 함께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젊으셨을 때 꿈이 뭐였어요? 꿈?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건축사가 되고 싶었어. 멋진 건물을 짓고 싶었지. 그럼 왜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거든. 너희 어머니랑 결혼하고 애들 키우려면 꿈보다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희생으로 가득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거구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지셨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야,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래도 너도 가정이 있는데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버지,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너희를 잘못 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효녀로 키워놨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 큰 보람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간병하는 방법도 점점 늘었어요. 아버지가 입맛이 없으실 때는 어떤 음식을 해드려야 하는지, 통증이 심하실 때는 어떻게 마사지를 해드려야 하는지, 컨디션에 따라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아버지와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저희 남매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게 살았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나 싶어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묵묵히 일하시면서 저희를 뒷바라지해 주신 거 그게 다 사랑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월급이 없어지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거기에 아버지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더 들어갔어요. 퇴직금 4,500만 원과 저축해둔 1,800만 원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돈이 너무 빨리 나가는데 괜찮을까? 좀 더 버텨보자. 아직 여유가 있어. 실제로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아들 준혁이도 눈치가 빨라서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학원도 하나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매일 아침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함께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간병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통증 관리 위주로 치료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지혜야, 너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 마지막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받아들여야지. 대신 너희들 때문에 후회는 없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대화들을 나눌 수 없었을 거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 젊었을 때 꿈 기억나냐? 네, 건축사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짓고 싶었던 건물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건물이요? 너희들이라는 건물 말이야. 튼튼하고 따뜻한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집은 정말 잘 지어진 것 같아. 너희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줬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작품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옛날 일기장을 꺼내 보이셨어요. 이거 한번 봐봐. 낡은 수첩 같은 일기장이었는데 아버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지혜가 오늘 첫 걸음을 걸었다. 너무 기쁘다. 아내와 함께 박수를 쳤더니 지혜가 웃었다. 1987년 9월 1일. 지혜 첫 등교.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대견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저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기록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이런 일기를 쓰고 계셨어요? 응, 너희들이 크는 모습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 나중에 다 커서 보여주려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저희를 관찰하고 사랑하고 계셨는지, 다만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셨던 것뿐이라는 걸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회사만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다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영영 모르고 지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의료비가 매달 150만 원씩 나가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이 컸거든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아니야,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남편의 이런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너무 빨리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격리 업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들을 알아봤거든요. 다행히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주 2에서 3일 정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회계 업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그나마 도움이 되었죠. 아버지도 제가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지혜야,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아버지.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니에요. 오히려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도 집에서 일하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더 보냈는데 봄이 되면서 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시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셨거든요. 지혜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산책이라도 할까?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아버지, 내년 봄에도 함께 벚꽃 보러 와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혜야, 아버지가 없어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말해야 해. 아버지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가 없어도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축해둔 돈은 거의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절반 이상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남편도 요즘 야근이 늘어서 피곤해 보였고 아들도 학원을 그만둔 후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 그냥요. 혹시 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했으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런 부담까지 지워줘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후회 안 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1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보, 나도 처음에는 걱정했어.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선택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봐. 그리고 당신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정말? 응. 준혁이도 그래. 할아버지를 돌보는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효도가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아들 준혁이도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봐드리는 모습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효도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름이 되면서 아버지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버지께 안부를 여쭙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함께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희 형들하고 어머니, 태준이랑 준혁이까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형과 둘째 형도 멀리서 왔고 형수들과 조카들까지 다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모든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가족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아버지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특히 지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 정말 고맙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한 사람씩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큰아들아, 너는 장남이니까 가족들을 잘 챙겨라. 둘째야, 너는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 마음 잃지 말고 살아라. 태준아, 지혜 잘 부탁한다. 우리 딸이 너 때문에 행복하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손자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 착한 사람으로 자라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아버지도 저희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밤을 새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그 후 며칠 뒤 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약해지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더욱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밤낮 없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도 의식이 있으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지혜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두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어.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평생 제 마음속에 소중한 보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희 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15년간의 경력이 있으니까 다행히 일자리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다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가정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1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미역국을 끓일 때나 아버지와 함께 봤던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 더욱 그래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용기 내어 그런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만약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 때문에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경험을 통해 배웠거든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에게도 더 자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려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 얻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봐요. 병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공원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지혜야,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을 두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어. 이 말씀이 제게는 어떤 상이나 인정보다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거예요.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승진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아침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저녁에 함께 TV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 주말에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를 함께 돌보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제가 한 희생을 고마워하세요. 지혜야,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선택이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얻는 소중한 추억들과 깨달음들은 평생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 이런 작은 관심들이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드리세요. 저희 아버지처럼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속마음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의 사랑도 표현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그 1년이 제게 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어 그런 선택을 한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